안녕하세요.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.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비즈니스 편 내용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. 지난 시간까지 HR 부서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영어 표현들 봤고요. 오늘은 협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신뢰, 협력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갈등이 발생하고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고 또 이런 일도 생기게 되죠. 관련된 표현 전부 다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? 이렇게 얘기했는데요. 네, 여기 들어가는 단어는 committed죠. 이 commit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commit a crime 이렇게 얘기하면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따지면은 약속, 헌신, 성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되게 잘 쓰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, 깊이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를 커밋이라고 하고요.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뭐 약속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성실이 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커밋 더 크라임이라는 표현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커밋의 넓은 의미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당신이 커미티드 될 수 있냐, 이 말은 얼마나 여기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 이런 뜻인 거죠.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다 라는 말도 그냥 commit이라는 한 단어 be committed to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사실은 그 일에 별로 내가 커미트먼트가 없었다, 커미트되지 않았었다라는 말은 그다지 그렇게 애정이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굉장히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한다고 할 때, 네, in good faith 이런 표현을 쓰죠. 뭐 보통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걸 얘기할 때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. 말 그대로 신뢰라는 뜻을 지닌 faith를 넣은 거고요. 그래서 신의 성실을 영어로 말할 때 in good fait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특히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비즈니스에 임한다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.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결정하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뉘앙스를 지니는 단어인데 네, hammer out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hammer out. hammer out이라는 구동사는 일단 이 out은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를 도출해낸다는 뜻인데 그 도출을 해머지를 하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낼 때 해머지를 많이 해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옛날에 칼을 만든다든지 뭐 연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죠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것을 도출해낼 때 그것을 해머 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세부안을 도출한다,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냥 뭐 쓱쓱 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리 두드려보고 저리 두드려보고 해가지고 칼을 만들어내듯이 연장을 만들어내듯이 어떤 안을 도출한다고 할 때 hammer ou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협력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. 네, 일단 in alliance with 라는 표현이 있어요. alliance는 뭐 보통 연합 정도 되죠.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in conjunction with라는 표현도 있습니다. 이 conjunction도 역시 협력을 의미하는 함께 한다는 뜻을 지닌 그런 단어예요. 그래서 in alliance with 혹은 in conjunction with 이런 표현을 써서 협력하다라는 의미를 한번 전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함께 힘을 합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말 그대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라는 뜻으로 partner u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보통 이렇게 명사에다가 up을 붙여서 구동사를 만드는 경우가 영어에 꽤 많죠. 그래서 partner up도 그런 한 예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partner는 동사가 되는 거고요. up까지 붙여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, 힘을 합친다, 파트너십을 수립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파트너십 구축을 영어로 말할 때 그냥 파트너를 동사로 생각하시고 partner up with 누구하고 구축하는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제휴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요.
네, 여기서 이제 affiliate 혹은 affiliation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는데, 이 단어는 특히, 네,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회사를 말할 때 잘 등장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, 현대 오토에버라는 회사는 현대모터의,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이다. 이렇게 얘기한 거죠. affiliate. 그러면 달리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현대모터와 제휴관계에 있는 기업들, 현대모터의 자회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. 그래서 affiliate을 명사로 쓸 때 이 단어는 자회사를 의미하게 되고요. affiliated는 연관이 있다든지 모기업과 자회사의 관계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. 두 기업이 서로 모기업과 자회사의 관계일 때 affiliated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합의를 하긴 했는데 임시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임시라고 하면은 temporary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는요. 네, handshake agreemen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번역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표현이죠. agreement에 도달하긴 했는데 합의를 하긴 했는데 악수를 하면서 합의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서명으로 그렇게 합의하지는 않고 그냥 말을 한 다음에 잘해봅시다 하고 악수를 나누는 정도로 합의를 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커미먼트의 레벨을 본다면 상당히 낮은 레벨이겠죠. 이거는 뭐 문서를 교환한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임시로 합의하는 경우,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경우, 그렇게 해봅시다. 이렇게 정도만 합의하는 경우에 handshake agreement라고 얘기할 수 있죠. 네, 그 다음에 합작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.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. joint venture라고 하면 됩니다. 우리가 보통 벤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벤처 기업은 그냥 벤처 컴퍼니가 아니고 스타트업이라고 잘 얘기를 하고요. 그 대신에 조인트 벤처 혹은 합작사인 경우는 영어로도 그대로 조인트 벤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정해진 표현이 네, two brains are better than one이죠. 두 개의 뇌가 한 개의 뇌보단 낫다 이런 뜻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권한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. 권한을 침해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발가락을 밟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다른 사람의 발을 밟는 것이 뭐 결국은 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step on 누구누구's to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그래서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이렇게 말할 때 발을 밟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맙시다 라는 말을 서로의 발을 밟지 맙시다. 서로의 발가락을 밟지 맙시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. 자, 그 다음에 상사에게 직접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통이 있잖아요. 아래 직원이 위에 직원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CEO한테 가게 될 텐데 이런 어떤 계통을 무시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 그것을 네, go over my head라고 얘기합니다. 말 그대로 내 머리 위로 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 윗사람한테 가버렸다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상사한테 직접 어떤 내용을 계통을 거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go over my hea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여기처럼 논의도 없이 나랑은 논의도 하지 않고 내 윗사람한테 그냥 얘기했다면 go over my hea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아까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할 때 발가락을 밟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. 권한만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. jurisdi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이 juris 이 부분은 법과 관련된 그런 단어예요. 그래서 법률 용어 중에 이 juris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jurisdiction은 뭐냐면은 권한이 미치는 구역이에요. 권한이 미치는 구역. 그래서 영어 같은 데 보면 뭐 A라는 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B라는 주로 도망을 가면 A라는 주에 경찰이 막 쫓아오다가 여기서 더 이상 뭐 가지 못하고 우리 관할 지역을 벗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죠. 그때 이 관할 지역 혹은 관할 구역을 jurisdi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정말로 관할 구역을 말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권위가 미치는 곳,
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한의 범위 같은 것을 얘기하죠. 권한의 범위.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힘이 미친다,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내 주리스딕션의 밖에 있다,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권한을 의미하는 authority가 있는데요. authority랑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회사를 어디로 이끌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사를 어디로 데려간다 라는 의미로 take, where to take the company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take me to 어디 어디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어디로 데려가라 이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회사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를 그냥 쉽게 where to take the compan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. 그러니까 회사가 나가는 방향을 좀 쉬운 말을 활용해서 근사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네, 그래서 오늘 협력에 관한 표현들 여러 가지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